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보도된 중국 관련 기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댓글이 무려 561개나 달렸을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중국의 분노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기사는 중국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일본의 자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 투자자들이 도쿄 시내의 한 업체에 암호화폐를 송금하고 그것을 엔화로 환전해 일본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들은 환전 과정에서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환전해준 곳도 상당히 특이한데, 환전은 도쿄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에서 만들어진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지시를 받고 암호화폐를 환전해주거나 일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대금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9년 3월부터 3년간 비트코인 약 2,700억 원어치를 엔화로 환전해 주었으며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환전을 요청한 중국인들은 중국의 부유층으로, 중국에서는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은 모두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기에 비트코인을 이용해 엔화를 취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일본에서 환전한 뒤 세금도 내지 않고 일본의 엔화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잡힌 것만 3명이지 또 다른 다수의 중국 부자들이 이미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엔화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눈뜨고 엔화가 유출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인들은 이 소식에 굉장한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주로 중국인들이 더 이상은 일본의 부동산을 매매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대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동산 매매를 막지 않으면 결국 일본의 땅이 매점당할 수밖에 없으며, 나중에는 아예 중국 정부가 일본의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땅을 직접 구입해 이곳은 중국이다 하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한국은 UAE로부터 무려 4조 원의 대규모 수주를 받아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이 직접 개발한 중고도 요격 미사일인 천궁2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은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저고도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국판 킬체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한 보복체계라고 하는데, 이는 만약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도 벌벌 떨어야 할 만큼 한국 전체 국토와 해상 및 수중에 배치된 6천여 개의 미사일과 로켓은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잠수함에서 핵탄두급 SLBM을 한국에 발사하더라도 핵탄두급 SLBM이 수중에서 발사되면 2000도가 넘는 온도의 엄청난 진동과 굉음이 들리기 때문에 해면으로 올라오기도 전 수중에서 탐지됨과 동시에 천궁2 미사일과 신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UAE는 이런 천궁2의 성능에 반해 극비리의 한국군과 접촉했고, 한국군 역시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서 천궁2의 비공개 성능 평가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천궁2가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UAE의 관계자들을 흡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UAE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천궁 말고도 다른 군사 강국의 요격 미사일을 고려했었지만 그중 가장 성능이 좋은 천궁이 UAE의 하늘을 지키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천궁2는 시험 발사에서 UAE 군 관계자들을 상당히 만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UAE 국방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바라게잇을 최종 후보로 고려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라게잇은 이미 실전에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격침시킨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를 향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라게잇을 수입해 이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온 아제르바이잔은 이스칸데르를 보기 좋게 격추시키며 바라게잇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즉, 바라게잇은 이미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천공투가 성능평가 단계에서 표적을 100% 격추시키는 압도적인 명중률을 기록하자 UAE도 결국 바라게잇을 포기하고 천공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과 경쟁해 한국의 천공이 승리한 것으로 인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 UAE는 무려 4조 원 어치의 천공투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나섰으며 이는 역대 한국 방산 수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국과 UAE의 천공투 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천공투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천공투는 요격과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히트킬 직격충돌 기술을 사용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히트킬 방식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해낸 것인데요. 이러자 이라크도 천공투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포스트는 이라크 외교 국방위원회 소속 바데르 알 지하디 의원의 말을 인용해 원래 이라크는 천공투를 구매할 계획이 없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었지만 다시 천공투를 위해 재원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데르 의원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라크 전역을 방어하는 정밀한 방공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기술의 천공투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의 방산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번 자위대원이 사고만 치고 무기 수출이 성사되지 않는 일본과는 정반대의 성과인데요. 이러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이 천공투를 4조 원에 수출했다고 하자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자세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탄도 미사일 요격에 있어서는 어쩌면 북한과 짜고서 서로 군비를 갖추는 걸지도 몰라.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야. 분명 로켓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국가였는데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은 그냥 죽음의 장사꾼일 뿐이야. 과거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무기를 팔아 무고한 살육을 저지르는 세계의 적일 뿐. 언젠가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서 추락하는 날이 오고야 말 거다. 그때가 되면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인정받을 거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무기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명중률이 2%라거나 관역의 반대로 미사일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무시무시한 수준이야. 여기서 더 성장하면 반드시 일본에 복수하러 올 텐데 너희들 자위대로 한국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한국의 기세를 꺾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내 생각도 같아. 이대로는 한국이 위험하다. 미친 폭주 기관차같이 군사력이 팽창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북한을 염두에 둔 건데 굳이 하는 반응이지. 한국은 진정한 적이 누군지 밝혀야 할 거야. 멍청한 소리 좀 하지마. UAE에 수출된다는 천공투는 일본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천공투는 한국을 향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야. 일본은 수정헌법으로 인해 선제 미사일을 쏠 수도 없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 전 세계에서 오로지 인터넷, 오익 너희들만 결함 취급하는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에서 1700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야. 21세기 들어 수출된 자주유탄포 중 최고다. 이제는 터키가 시리아 전선에서 본격 실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나토 내 동맹들도 너도 나도 돈 싸들고 K9을 사겠다고 하는 상황. 한국 한화의 레드백 보병 장갑차도 호주군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채용임박이야. 한국의 기술이 놀라운 게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링크 통합하는 시스템을 탑재해서 AR 고글을 통해 승무원들이 장갑 밖을 볼 수 있을 정도다. 그 반대로 일본은 수출한 무기가 있기는 한 거야. 20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이 하이테크 국가로 여겨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한국이 그 지위에 있어.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현재 처해 있는 처지를 인정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차이를 좁히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져 결국 한국에 잡아먹힐 것이다. 인터넷 우익들의 댓글이 정말 한심하구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인들이야? 가서 일본의 무기 수출을 검색이라도 하고 와라. 멍청한 바이든이 지금 중동이나 인도에 무리한 조건을 거니까 죄다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나토 규격을 준수하는 국가 중
군수산업으로 가장 많은 배를 불리는 게 한국이다. 그 다음이 터키, 이스라엘, 폴란드 순이고 미국이나 서구의 군수산업은 이제 사양길이야. 솔직히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부럽다. 인터넷 우익 초조해하네. 점점 멀어져가는 한국의 등 이제 따라잡는 것은 무리겠지? 한국의 무기는 세계에 통용되고 있으니까. 반면 일본은 세계가 포기한 레일건 개발에 매달리고 있어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